저 이 부분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주말에 집회에 참석하셨잖아요. 분위기 네. 어땠고 좀 어떤 모습들이 인상 깊었는지 먼저. 일단 저희가 당원들한테 같이 가실 분들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100분 넘게 와. 같이 가겠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네. 그래서 뭐 저희 화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같이 오신 분들 현장에서 뵌 분들 또 가서는 저희가 다 모여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넓고 막 사람들이 빡빡해갖고 깃발 찾아 모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그 근처에서 간단하게 뒤풀이 겸해서 같이 늘 대화도 나눴는데 한 40분 넘게 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이 하나고 이게 청년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특히 부모들 저도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신검을 마친 아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상태에서 애를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결과를 받아들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선거 때는 대통령에게 경고의 회초리를 좀 보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고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야당이 느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함께 모이셨던 것이 아닌가. 특히나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해병대 참전이죠. 해병대라고 하면 해병대 전후회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도 않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예, 국가, 군인, 애국 이런 이슈까지도 지금 여당이 다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조차도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병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마저도 뺏겨버리면 도대체 보수에게 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병대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슈화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설득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이번 6월까지 사장 자리가 비는 공직이 공공기관이 90개라 그러죠. 상당하네요. 예, 그리고 네. 여기 보니까 연봉이 3억 8천만 원부터 1억까지 뭐 줄줄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자리들이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석을 안 한다. 네. 글쎄요, 정부가 이 명단 아직 발표 안 하고 있는 건 예. 오늘 결과 보고하겠다라는 신호가 아닐까. 마지막 체크. 일단 오늘 안 나오면 사장 명단에서 무조건 지워질 네. 것이다. 예.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나서 하여튼 뭔가 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본인 경력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사실 제일 무난한 방법은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창피해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까지 가서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반대입니다라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느니 그냥 출석을 안 해버리는 식으로 방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석 인원이 적어지면 그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손에 피는 묻히지 않는 방법이니까. 출석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제 뭐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거 불참을 해버리면 그냥 통과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방식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90석의 공공기관장들 때문에 아마 다들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 현재 한 10명 남은 정도는 아마도 그러니까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아직도 7명이 더 필요해서 좀 긴장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쉬어보진 않습니다. 공개 찬성은 이제 한 4명인가요? 5명 정도인가? 5명입니다. 네. 여러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한 10명 정도는 이제 투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5명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나오죠. 네. 네, 제각각인데요. 근데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걸 다 반대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음. 네.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면 민주당은 다시 특검법을 하죠. 발의할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국민적 예. 여론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겪는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있는데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딩 그래서 궁금한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 여론도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의결을 할 것이다. 다시 본회의에 올릴 것이다. 근데 여하튼 부결이 되면은 어쨌거나 간에 통과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장애 집회에서의 상황을 보니까 조국 당에서는 부결 시 윤석열 탄핵 요건 완성. 약간 좀 탄핵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글쎄 민주당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혜병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가 예. 첫 번째고 사실 이거는 그냥 경찰이 해도 돼요. 네. 그냥 경찰에게 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박정훈 대령이 기소할 권한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적어서 경찰에 서류를 넘겨줬을 뿐 아닙니까? 그냥 이걸 놔뒀으면 경찰이 수사했겠죠. 그 진실이 밝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딴 일로 사단장을 해가면 누가 지휘를 하나라고 말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다음부터 이 예.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네. 결국 여기서 핵심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윗사람이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는지를 구분을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작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특검- 뭐 예, 하지만 김 의원님 말씀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아직은. 바로 거론은 특검을 해 보면 특검의 내용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지금 뭐 탄핵부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김 의원께서 모셨던 그 정청래 의원은 지금 그 어느 때부터 강하게 지금 탄핵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정치적 주장은 뭐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화나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정치인의 또 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일 오늘 소위 이탈표가 10표 안팎으로 나온다면 용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주시를 하겠어요? 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회 자체는 떠나서 네. 국민의 힘이라도 파트너로 여겨줍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말 그대로 용산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생각하지 정치라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결인 거지 뭐 그 외에 뭐 없다고 봅니다. 아니 총선 끝나고 나서 검찰 인사 싹 갈아치운 다음에 김건희 여사 등장하는 거 보세요. 뭐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을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라고 하는 뚝심, 예, 정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 거죠.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는데 김 의원님 그러면은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최상병 특검을 하는 이유와 또 명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부결이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좀 더 강하게 뭐 수사 결과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빨리 좀 수사해라. 그동안 너무 느렸지 않느냐 한 다음에 특검. 좀 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더 거세게 특검이나 심지어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탄핵이든 그렇게 몰아붙여도 더 국민의 공감을 많이 얻을 텐데 지금 여하튼 그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계속 특검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검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공수처가 지금처럼 열심히 했을까요? 저게 10개월 넘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신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공수처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간의 수사의 속도의 전개 상황을 보면 예 충분히 빠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인력 편제와 힘으로는 점점 더 커져가는 최상병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망라해서 수사할 힘이 부족합니다. 이건 뭐 공수처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사관과 검사의 숫자가 부족한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하게는 검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지까지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눈치를 저렇게나 보고 있는 지금의 검찰을 우리가 신뢰하고 할 수 있느냐.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특검이 처리하는 게 맞고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하면 네. 그리고 아니 경로한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우리 있었죠. 성일정 의원의 네. 주장대로 하면 네. 아니 특검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거부를 하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